자, 그래서 우리 2026년도 봄 학기 시즌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 우리 컴소 4반이죠. 우리 반 수업 첫 번째 시간이고 다른 수업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 1주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드 짜는 수업들을 1주차 하면 뭐 수업 이렇게 진행할 거다. 뭐 시험 이렇게 볼 거고 평가 비중이 이렇다. 간략하게 수업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단은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것저것 엔터키를 쳐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컴퓨터에다가 파이썬 코드 쳐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걸 보통 1주차 실습 시간에 진행을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하고 가기보다는 제가 자 그거 어차피 10분이면 딸깍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주말에 월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집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적당히 쇼츠가 될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중간 스페이스바 누르면 일시정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쭉쭉 따라가면서 하면 그렇게 다음 주 금요일 9시 수업 오기 전까지 각자 노트북에 이렇게 설치해갖고 들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일찍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시에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요. 공약을 할게요. 12시 10분 안엔 여러분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진짜로 12시 10분 안에 끝나면 그때는 제게 박수를 쳐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를 응원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우리 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26학번으로서 이번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학번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즘 이제 여러분 다 뭐 제가 들었던 과목들 듣겠죠. 그쵸? 미적이라든가 일반 물리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요 수업을 이번에 수강 신청을 성공적으로 4반을 한 수요일 날 바쁠 수도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몇몇 친구들은 요 수업을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소위 재수강을 요거 F였었는데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3자리인가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좁은 자리를 높은 경쟁률을 뚫어가면서 수강 신청에 성공해서 앉아있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자 봐봐요. 여러분 컴소 왜 골랐습니까? 왜 의대 안 가고 컴소 왔어요? 이러면 좀 슬픈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왜 컴소에 왔습니까? 하면 요즘 막 인터넷이라든가 뉴스 같은 거 막 TV만 틀어도 막 별의별 흉악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50대 남성 가장의 사연, 인간극장, 띠리리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자,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우리 선배들이죠, 사실. 개발자 뭐 8천 명이 잘려나갔네, AI로 대체가 되네와 같은 전문직들의 몰락 막 이러면서 칼럼들 올라오고 흉흉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깥 양반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악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한다고? 너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 됐는 막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컴소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중전공, 뭐 복수전공, 부전공 같은 거 해가지고 요 컴소 관련한 얘기들도 같이 듣고 졸업하고 싶은 주전공 그러니까 입학할 때는 다른 과로 입학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 있을 거고 뭐 그거 상관없이 전부 다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막 자격지심 갖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열성적으로 그 다음에 틀림없이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졸업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최선인 겁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진짜로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사장님이 된다라든가 어떤 팀의 팀장이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더 여러분의 원래 성격에 걸맞는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오늘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막 파이썬 깔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집에서 다음 주까지 해오는 걸로 약속을 하고 오늘은 간단한 제 소개랑 요 수업 소개 그다음에 간단한 조사 정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이주호고 제가 5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5살 때 뭐 했습니까? 마인크래프트 했겠죠? 여러분 나이대라면. 요즘 친구들은 로블록스를 하더라고요. 로블록스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나왔어요. 개 틀게임입니다. 근데 그걸 애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보다도 더 그래픽이 구리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걔는 이제 소위 모드라고 하는 다양한 서버 같은 것들 들어가서 뭐 별의별 활동 같은 거 하고 그러면서 노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제가 5살 때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컴퓨터 사주셔갖고 그때 이제 이런 모니터가 엄청 비싸가지고 모니터는 안 사고 대신에 집에 있는 TV 뒤에다가 이제 그 외부 입력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제 컴퓨터 이렇게 TV 화면 보면서 키보드 치고 마지막에 엔터키 쳐서 막 우주선이 이제 삐롱삐롱 하면서 날아다니고 화면에 별 임의의 위치에다가 찍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면서 키보드 전사가 되기 위한 꿈나무로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 이제 뭐 8살 때 초등학교 남들 다니는 그냥 일반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졸업하고 우리 학교, 저는 사실 우리 학교 지금의 융전에 해당하는 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관련 있는 과에 입학했고 거기에 이제 전자 전공, 반도체 전공, 컴퓨터 전공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저는 미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동네를 골라가지고 학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컴퓨터랑 관련 있는 대학원에 잘못된 선택이죠. 입학을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저 석사 과정 때는 방금 전 박수 받으신 조교님처럼 우리 지도 교수님 수업의 실습 조교와 같은 느낌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 역시나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컴소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학을 한 다음에 이제 봐봐요. 우리 지금 여러분 에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컴이니 공창컴이니 비슷하게 생긴 과목들을 우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과 친구들이 1학년이 1학기 또는 2학기에 요 파이썬 갖고 쪼물쪼물하는 3학점짜리 수업을 들어야 졸업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강하러 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요 프로그래밍 수업을 담당해야 되는 수요가 대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아니고 옆반 교수님이 지금 파이썬 수업할 사람 지금 찾고 있는데 님 한번 해보실? 하고 저한테 오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콜 해서 2016년도 2학기부터 제가 그런 1학년 친구들이랑 요거저거 하는 수업들을 제 이름을 걸고 우리 반 친구들이랑 학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2026년도 1학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딱 성공적으로 종강 맞이하면 딱 10년을 채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유종의 미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딱 1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컴소 공창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수업들 10년 동안 담당을 했는데 제가 한 3년 전 정도까지는 우리 학교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학교에도 분명히 컴퓨터과가 있을 거고 그 컴퓨터과에도 분명히 1학년 때 뭔가를 할 것이고 뭐 일반 분리만 하지 않고 그쪽도 뭐 파이썬이라든가 C라든가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던 그 수업 자료를 그대로 들고 다른 학교 1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3학점 수업을 진행하면 돈이 복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겨울에 제가 소위 구직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글 요거 다운로드 해갖고 이력서 칸 채운 다음에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6개 학교에다 한번 보내봤어요. 그리고 3군데 학교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포함해서 다른 학교 3군데랑 해서 그래서 2024년도 1학기부터 총 4군데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컴퓨터과 1학년 1학기 친구들이잖아요. 여러분이랑 동병상련 할 친구들, 다른 학교 친구들을 오늘 오후에 만납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만나고 화요일 오전에 만납니다. 총 4개의 반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 4개 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세 친구들은 파이썬만 다루고, 그다음에 또 한 반은 이제 C만 다루는 수업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둘 다 할 예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열심히 돈미세라고 불러주셔도 좋아요. 이번 학기에 24학점 수업을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 다 빠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자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제가 떵떵거리면서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이 ITBT관을 십몇 년 전부터 드나들었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쁘게 말하면 막 갑질도 하고 막 갔다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 가면 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수업 진행하는 거랑 우리 학교 요컴스에서 수업 진행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입학한 다음에 2016년도부터 수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학원에 갔으면 당연히 졸업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거에 너무 맛들려갖고 통장에 입금되면 여러분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알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졸업은 이제는 내팽개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현재 최종 학력은 석사입니다. 자 여러분 1반, 2반, 3반 교수님들은 트루 진짜 교수님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졸업할 때 교수님 여러분들 중에 한 분 골라갖고 저 졸업시켜주세요.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하는 우리의 마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라면 사실 그 1반, 2반, 3반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을 한번 이번 학기에 경험을 해보는 게 나중을 위해 조금은 유리. 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학교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저는 비정규직인 거예요. 외부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은 다 정규 교수님들이고 달리 말하면 그분들은 투루 박사분들인 거예요. 박사 학위까지 다 졸업하고 원서 써가지고 우리 학교에 정직원으로서 정교수님으로서 와서 하루 종일 우리 학교에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소위 파트타임 알바 같은 거니까 다른 학교 다녀도 뭐라 안 하는 거고 저는 이거 끝나면 바로 갈 거예요. 차 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보다 빨리 하게 할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석사입니다. 그리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성이 이시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학력 위조가 돼요. 허위 매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딱 손들고 사장님이라든가 아저씨라든가 저기요라든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를 우리 수업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그 마스터 2를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저를 호출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저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고 이게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러고 재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에브리타임 가서 마이님 세 글자 검색하면 저의 흔적들을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출석은 여러분 이미 출석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번호 4자리 적는 거 전자출결 우리도 그걸 쓸 겁니다. 근데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전 이 말 할 수 있죠.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1주차 수업은 전부 다 출석한 걸로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 출석 체크하니까 오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과목 소개입니다.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 우리 한양대 특 과목명에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 이제 우리 공대생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사범대라든가 자연계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창의적 컴퓨팅 6글자짜리 수업을 1학년 때 듣는다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아무튼 공대니까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긴 한데 우리는 노말 공창컴이 아니라 이 컴퓨터로 밥 벌어먹기 위해 입학한 친구들, 컴소 친구들을 위한 공창컴으로서 이번에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터 갔다 왔다라든가 하는 친구들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입설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작년까지는 그게 1학년 1학기에 포지셔닝이 돼 있었어요. 3학점 6시간짜리 2시간 이론, 4시간 실습 수업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걔는 이제 이번에 커리큘럼 학과 그 스케줄 개편을 하면서 폐지가 됐어요. 폐강이 됐습니다. 대신에 요 공창컴을 컴소도 듣는 그런 느낌으로 됐고 공창컴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다른 과들은 공창컴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공창컴은 3학점 4시간 수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소 공창컴이 들어왔고 컴쏘기는 하지만 3학점 6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그냥 3학점 4시간으로 가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
3분의 2 토막이 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 다음 학기 수업은 또 다음 학기 거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가 어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창컴으로 바뀐 첫 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구경해 봐라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DLC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아니면 에타에서는 소입설이라는 과목명을 들어봤을 거고 사실 얘가 소입설의 첫 번째가 아닙니다. 원래는 입문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느낌으로 과목명이 처음 탄생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노말노말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 막 이런 느낌으로 있었다가 입문 소프트웨어 설계라는 이름을 도입하려다가 뭔가 좀 발음하기 애매하다 해서 소입설, 입소설보다는 소입설이 낫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다음 학기에 이제 뭐 창의적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 2학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입문 소프트웨어 설계를 알고 있다. 적어도 2010 학번, 10학번 내지 11학번 정도는 요 단어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에 소입설을 재수강하기 위해 이 공창컴 수업을 수강 신청했다면 아쉽게도 그게 판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입설은 폐강이 됐고 명맥이 끊겼어요. 시스템상으로. 그리고 공창컴은 완전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공창컴 수업을 듣는다고 작년에 들었던 소입설 학점이 대체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두 개가 그냥 병렬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건 2, 6학번 친구들은 1도 상관없는 거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살짝 한 번 더 본인의 그 졸업 관련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1학년 1학기 이제 컴소 우리 학부 처음 들어온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하도록 과목명이 좀 바뀌긴 했지만 우리 학과 4년 전체 과정에서 봤을 때는 방향성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 수업 내용 궁금하다. 여러분 이제 동아리 이제 소모임 같은 거 이제 홍보 들어오고 가입할 거잖아요. 우리 동아리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이거 공창컴 내용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공창컴이 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소입설 내용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면 그분이 1학년 때 들었던 거 가지고 당신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살짝 이 단어 그 정도 뉘앙스로만 담아두고 소통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 컴수 입학한 친구들이 이후 전공 활동을 좀 더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시작점을 마련해 보기 위한 과목으로서 배정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드 짤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 초중고 시절 내지는 뭐 이전에 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봤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죠? 절반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내려봅시다.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봤다 손들어 봅시다. 뭐지? 당신들 뭐 반수했습니까? 그래서 손 내려주세요. 자, 그래요. 우리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요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우리 뭐 그잖아요. 저는 수시 모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정시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등급을 받아가지고 수시 모집에 수혜를 받아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저런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우리 중에 자 근데 몇몇 친구들은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만 해가지고 수능 이렇게 잘 봐가지고 점수 높게 나와서 1등급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한양대 컴수로 고른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파이썬이라는 거 아예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완전히 백지 상태로 모르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기준점을 베이스라인을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두 개를 이번 학기에 둘 다 주파를 하는 걸 목표로 스케줄을 가져갈 겁니다. 우리 말고 1, 2, 3반도 다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컴소 공창컴 4반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리고 소개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 추종합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에 여러분 발을 딛기 위한 적절한 시작점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지는 프로그래밍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자, 요건 이제 우리 반 제가 얘기하는 거랑 옆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의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은, 우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기계 아니죠? 아틀라스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인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이 아닌 기계 장치에 해당하는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집에서라든가 친구들이랑 학창생활 보낼 때 보통 우리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해왔어요. 지난 뭐 20년간. 근데 우리 완전히 다른 기계한테 뭔가 아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건 진짜 1도 모르는, 그다음에 내가 대충 말한다고 해서 알아먹을 수도 없는 본인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계한테 얘기하는 건 좀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면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밍은 사람인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거다라는, 주도적으로 하는 행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막 그 있잖아요.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뭐 클로드라든가 대딸깍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오는 예시 코드 GPT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걸 배우기 시작하셨습니까? 축하해요. 짝짝짝 하면서 이제 이모티콘 달아가지고 뭔가 막 자세한 설명, 더 복잡한 거 듣고 싶으면 결제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청산유수같이 해줄 겁니다. 기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서 코드 짤 때도 나 지금 이런 거 짜야 되는데 미리 좀 잡아줘 하면 그 친구가 적절한 파이썬 코드 막 짜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공자로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 자,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 내지 재료들 내지 흐름들이 딱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A라는 버전, B라는 버전 둘 중에 뭐가 더 내 마음에 드나를 결정하기 위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내 원래 목표가 뭐였는지를 또렷이 기억하면서, 아, 우리 회사용 서버에는 저거 쓰는 것보단 이걸 쓰는 게 낫겠어. GPT가 말한 것보단 잼미나이가 얘기한 거 쓰는 게 맞겠어와 같이 결정을 내리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포괄하면 이 대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남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전공자의 역량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 뜨내기가 되기 위해 여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한양대 컴소 졸업자로서 4년 뒤에 4년 내지 아무튼 졸업하기 위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맡기는 게 나쁜 일인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나 이런 식으로도, 저 친구는 이런 식으로도 코드 짜서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나라면 이걸 어떻게 짰었을까와 같은 식으로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거, 딴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나 자신이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동생이라든가 뭐 같은 반 친구라든가 한테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내가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도 그 친구가 적당히 맥락을 짚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해달라는 거겠지와 같이 철석같이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래밍 분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기계는 내가 하나하나 콕 집어가지고 잘 알려줘야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줍니다. 깐깐한 친구예요. 그리고 자, 생각해봐요. 사람의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밥 먹고 싶다.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걸 코드로 적을 수 파이썬 코드로 적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방금 전 건 극단적인 거지만
왜 이런 거를 왜 카카오톡에는 이런 기능이 없을까라고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런 것들 중에 몇몇은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걸지 몰라도 몇몇은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일종의 선이 지금 뒤에 존재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예쁘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냥 머릿속 생각하는 거,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예시 코드들, 새로운 기능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예뻐요, 잘 돼요, 마지막에 숫자 3 잘 나와요. 집에 가서 내가 조금만 코드 다르게 적어서 실행해 보면 그때처럼 뭐가 깔끔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뜬다라든가와 같은 뭔가 내가 손을 대면 잘 안 되기 시작한다. 내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털리기 시작한다. 얘가 말을 안 듣는다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걸 매주 느낄 가능성도 높아요. 아까 전에 손 안 든 이번에 파이썬 C 완전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역시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 앞에 있는 기계가 저렴해서라든가 여러분의 머리가 좋지 않아서라든가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요 컴퓨터라는 요 분야, 요 판세를 아직까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 선을 충분히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힘들 거예요. 자, 미적은 그냥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자, 이거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미적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미분적 분학 점수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학기에 미적 신청했잖아요.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태어날 때 예약돼 있던 학점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미적은 절평이고 여러분 전자과, 기계과, 화학과 친구들이랑 같이 상평을 돌리기 때문에 그 같이 석차를 매기기 때문에 F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제가 미적 1, 2 F 받고 공업수학 1, 2 F를 받고 미적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F 받고 계절학기 F를 받고 두 번째 계절학기에 D 플러스를 받아서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 공창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본인 패드 열고 미적 과제를 하고 있다. 솔루션 보고 베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보고 박수를 칠 겁니다. 효율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미적은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미적 나중에 재수강하면 진짜로 힘들 거예요. 이번에 자 공창컴은 재수강해도 돼요. 미적은 재수강하지 맙시다. 일반 물리는 그래. 컴퓨터 들어올 정도면 일반 물리는 어떻게 비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실험이라든가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할 건데 미적은 꼭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특히나 나는 컴소랑 컴퓨터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취향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다시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고 아무튼 여러분한테 뭔가 잡을 회사에서 준다라면 이걸 코드로 짜달라, 프로그래밍 해달라라고 요청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선을 넘지 않는 안쪽 범위 안에서 여러분의 능동적인 결정을 해가면서 나만의 결과물을 기계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나중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뭘 할 거냐? 확실히 이거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도 100% 알아먹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관념들을 먼저 하나씩 짚어가면서 방금 그 벤 다이어그램의 중심점을 찍고 조금씩 확장을 해보는 식으로 한 학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창의력을 발현해서 추가적인 뭔가를 붙여서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GPT한테 코드 짜달라고 해서 나머지 코드 짜서 받았는데 오류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오류가 어디서 나는지 분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우리는 확실히 가능하다. 컴퓨터한테 우리가 A라는 버전을 시킬 수도 있다. B라는 버전도 시킬 수 있다와 같이 스킬들을 한 주에 한두 개 정도씩 배워가면서 중간중간 과제 같은 걸로 걔네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그럴싸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가 같이 실습을 해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거기까지 일단 해두면 1학년 2학기에도 분명히 요거랑 비슷한 수업이 있을 거예요. 코드 작성하는 수업이. 거긴 아마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 뭐 그 이제 3, 4학년 전공 과목에서도 이론 3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한테 과제 낼 때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반영돼 있는 코드 작성해서 오세요와 같이 여러분한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코드 짤 수 있는 거 그 코드를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운영체제다라면 운영체제에서 수업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맞는 코드를 컴퓨터도 알아먹을 수 있는 것들만의 조합으로 구성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 좀 더 복잡한 전공 수업들의 과제에 임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동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같은 것들은 이런 거구나와 같은 것들을 복습을 하는 기회를 맞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능하게끔 시작점을 중심에서부터 프로그래밍 가능한 거 뭐가 있나를 넓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파이썬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파이썬, 자, 여러분 파이썬이 언제 맨 처음 버전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요즘 뭐 파이썬 하면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제가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 친구들 파이썬 코드 짜면서 이제 논문 쓰고 막 합니다. 파이썬 언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요 파이썬도 20세기에 나왔어요. 파이썬 1은 20세기에 나왔고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파이썬 3는 1, 2, 3가 있는데 3는 21세기에 나온 건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반부에 다룰 C는 1970년대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C가 그 있잖아요. 파이썬이 없던 시대에 태어난 범부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약간 다른 사람들의 니즈라든가 다른 컴퓨터 그 자체의 성능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서로 다른 기조로 만들어 놓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의 C를 다뤄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마지막에 엔터키 쳐가면서 코드 짜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 코드를 컴퓨터가 어떻게 받아먹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C랑 파이썬은. 그래서 내가 직접 적은 코드 그리고 그걸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나하나 읽고 내가 원했던 작업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행해주는 컴퓨터랑 관련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래밍은 달리 말하면 사람인 나와 기계인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파이썬 다루는 전반부에는 나 자신의 중심점입니다. 나는 이제 이것도 쓸 수 있다. 다른 것도 적을 수 있다와 같이 습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C 다룰 때는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컴퓨터는 나중에 이런 관점으로 내가 적어놓은 글자들을 바라볼 거니까 자, 그 있잖아요. 말과글 아직 있죠. 과목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이랑 말할 때도 그 있잖아요. 청자의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얘기할 때도 그 친구는 이런 친구니까 내가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C 코드, 파이썬 코드 작성할 때도 두 가지 버전 중에 이 버전을 골라야 제가 좀 더 수월하게 받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저 친구한테 맡길 수가 있겠구나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 수업,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수업에서 쓸 만한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아무튼 빨리 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이버.com 엔터 쳤는데 3초 동안 하얀 화면만 보이면 마음이 아프죠. 인터넷 이상하다 막 KT에 전화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대놓고 연결이 없습니다. 공용 게임이나 하실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보통 시간이 금이란 말이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똑같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먹을 수 있게 내가 미리 코드 짜두면 그 친구가 동일한 결과를 나한테 더 빨리 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능한 전공자가 되는 겁니다. 실무에서 유능한 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코드를 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들고 작업을 수행하는 우리 작업자 친구, 컴퓨터 친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 절반 8주 동안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본격적인 건 나중에 컴퓨터 구조론이라든가 그런 3학년 수업에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같은 느낌의 일단 이미지 정도만 쌓는 걸로 이번 학기에 C를 매개체로 해서 같이 진행해 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은 일종의 행위고 여러분이 직접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받아먹는 청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다라는 거, 컴퓨터다라는 거. 일단 그거를 오늘 기억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내용 스토리를 16주 동안 읊으려고 하고 있고 수업 자체랑 관련한 거 살짝만 간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파이썬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버튼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초에 이제 수업자를 만들었을 때 최신 버전은 3.14.3이 최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노트북 새로 샀다. 요즘 노트북 비싸잖아요. 새로 샀다. 설치했더니 3.14.5다. 그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 파이썬은 매년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매년 10월에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따라서 3.14 찍혀 있다. 그러면 아무 버전이나 쓰셔도 우리 수업을 원만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봐봐요. 요즘 노트북 비싸다 그랬잖아요. 내 사촌형 노트북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전원 연결해 갖고 켰더니 막 3.7 막 이런 거 깔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요번에 새로운 버전 좀 더 자, 1년에 버전이 1씩 올라가니까 3.7이면 7년 전이잖아요. 틀리라고 불러도 될 만한 정도의 옛날 버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3.14 쓰시고 만약에 3.13 작년도 버전 깔려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 쓰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 파이썬 환경 구성하는 거 요번 주말에 같이 올려둘게요. 10분이면 끝나니까 본인 노트북에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과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높은 버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처음 나왔지만 그때는 조금 대낭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198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막 그 KS 마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준 같은 거 미국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이제 살짝 의견들을 종합해서 1980년대 표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80년대 표준은 여러분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든 맥북을 쓰고 있든 심지어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C 코드를 짜든 동등한 느낌으로 전부 다 받아먹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들어있는 버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공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클래식한 버전 C를 써서 진행할 거고 일단 우리 수업 표준 개발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쓸 겁니다. 그 친구가 올해 최신 버전 나왔어요. 2026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료로 이거 다운로드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슬프지만 맥에서는 설치가 안 돼요. 맥에서 C 코드 작성하는 친구들은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동아리 선배들이라든가 다 알려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조금 막힌다라면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살짝 박수 받으셨던 조교님한테 요청하면 맥에서 우리 수업 같이 진행하기 위해 C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는 거를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거는 표준 환경이고 집에서 과제할 때 그럴 때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까 손든 친구들 있었잖아요. 절반 정도 있었잖아요. 원래 쓰시던 거 그냥 쓰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일단은 C에 대해서는 그렇다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은 지금 뭐 맥북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얘는 진짜로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이랑 거의 99% 똑같이 동작하니까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얘도 역시나 적절한 타이밍에 프로그래밍 환경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치용 파일 이렇게 해서 수업 페이지랑 유튜브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트북 구매하는데 너무 비싸다, 좀 기다려 보겠다, 존버 하셔도 좋습니다. 4월까지. 램 값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 선택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입니다.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를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 40%, 기말 40%. 과제는 많아야 4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과제 10%. 그 다음에 기타 10%는 이 기타는 이제 우리 학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수강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A 플러스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규칙이 다 마련돼 있어요. 26 친구들은 이번에 전부 다 처음 수강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예를 들면 뭐 16학번이에요. 재수강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중간 기말 다 만점 받아갖고 원래대로라면 석차 1등이라 A뿔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기타 점수를 깎아서 그 친구가 A0 그룹의 최상위권이 되게끔 보정을 할 겁니다. 그런 용도로만 이 기타 점수를 활용할 거예요. 따라서 이 공창컴 수업 처음 듣는다, 기타 점수는 무조건 만점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다른 수업이랑 비교했을 때. 그죠? 출석이 빠졌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수업은 매주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전자출석부 숫자 4개 여기다 적어놓고 수업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학교들에서는 이제 그 일정 횟수 이상 결석을 하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F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3분의 1 초과 결석을 하면 안 되도록 잡혀 있습니다. 우리 16주 기간이잖아요. 나누기 3하고 올림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나누기 3하면 5.333이잖아요. 따라서 5번 결석까지는 세이프예요. 6번 결석부터는 학칙에 입각해서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이 0%가 찍혀 있다 해서 출석 체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매주 할 겁니다. 그러나 출석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빠진 거는 내 나중 석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른 수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출석 10%다. 결석할 때마다 1점씩 깐다. 그러면 거기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향을 주지 않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출석 0%의 의미라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여기 몇 명 앉아있나 볼 겁니다. 제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건 그거고 다음 주부터는 숫자 입력하는 그거 전자출석부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찾아보면 이제 내가 아침 9시에 못 일어난다 그냥 늦잠 잤다가 아니라 어디 병원 갔다 온다라든가 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스템 뭐 여기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증빙자료 PDF 떠가지고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려두시면 이걸 제가 그거를 승인하는 건지 본부에서 승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잘 활용해서 자 여러분 우리 수업 페이지 전자출석부 가시면 내가 지금 우리 공창컴 수업의 결석이 몇 번이 찍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6보다 커지지 않게끔 적절한 사연이 있어서 결석을 할 때는 꼭 증빙자를 첨부해서 여러분의 출석부 장부를 클린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거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는 엔간하면은 승인 버튼을 누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주 연속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그 정도면 그 친구가 폐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동네 할머니들 다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여간하면 승인 버튼 눌러드릴 거니까 꼭 자 요거는 여러분 개인이 신경 써야 됩니다. 오거나 만약에 못 온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연 같은 거 있으면 꼭 올려가면서 출석 메꿔서 나중에 종강할 때쯤에 결석 횟수가 6이 되지 않게끔 6보다 크거나 같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초과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는 세이프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늘 그렇듯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4번까지 세이프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점수는 엔간하면은 석차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낼 거잖아요. 어차피 미적 과제보다는 할 만할 겁니다. 그래서 다 낼 거니까 우리 수업의 학점은 결국은 요 2개 시험으로 결정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상대평가로 가져갈 거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학칙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이게 실습이 껴있는 수업이고 상대평가니까 A, B, C 비율이 4, 4, 2인가 그럴 겁니다. A 40%, B까지 80%, 나머지는 C를 드리고 그런 거일 겁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지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그런 뭐 언제까지가 출석이고 언제까지 지각이냐. 그다음에 뭐 시험 유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등등은 적절한 타이밍에 별도로 PDF 해가지고 우리 LMS에다가 올려두고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출석이 0%잖아요. 따라서 남들만큼 막 예를 들면 15분 넘으면 지각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유하니까 그렇다라고 자 봐봐요. 우리가 11시까지 오면 출석이다 라고 제가 말한다 칩시다. 여러분 언제 올 거예요? 10시 45분 이럴 때 오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러지는 마시고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오시고 만약에 좀 늦게 왔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엔간하면 다 출석으로 체크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니니까 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종료하기 막 3분 전에 오시고 그러면 진솔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좀 일찍 와봐요. 그래도 자 다른 궁금한 거 네 2시간 동안 실습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본인 노트북은 계속 매주 챙겨와야 되는 걸까요? 그거를 먼저 얘기하면 우리가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으로 잡혀 있긴 한데 우리는 그걸 좀 유동적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4시간 하잖아요. 예를 들어 9시부터 대놓고 노트북 한번 꺼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4시간 내내 말만 하다가 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키보드로 쳐서 제출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는 없을 거예요. 다른 수업은 그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코드 짜야 된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코드 짜야 된다. 그건 이제 과제로 패키징을 해서 예를 들면 기한을 3주 막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을 예를 들면 고장났다. 그러면 집에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이론 강의실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일단은 노트북 들고 오는 거 등등은 선택으로 남겨둘 겁니다. 물론 저라면 매주 들고 올 것 같기는 해요.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요. 노트북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 멀티탭 제가 지참할 거고 많이 지참은 못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둘 거예요. 충전할 거면 앞에 앉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또 있습니까? 제가 12시 1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고 20분 남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할 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빠른 퇴근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컨텐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소개는 일단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아마 좀 빡빡할 겁니다. 우리 4반뿐만 아니라 1, 2, 3반 교수님들도 공창컴을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공창컴만 작년까지 쭉 담당을 했었고 이번에 컴소 공창컴 생겨서 올시구나 하고 지금 올라탄 제가 이제 외지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3학점 4시간 안에 2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섭렵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그 창소프라고 얘기하는 거를 듣는 걸 전제하고 컨텐츠를 채우는 게. 그래서 늦게 집에 갈 수도 있고 과제가 조금 두껍게 나갈 수도 있다긴 한데 일단은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에 찍어둔 영상이라든가 그런 백업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우리 4반 같은 경우는 같이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들 개개인이 한 주 한 주 확실하게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금요일은 아침에 마음을 비우고 출석 0%긴 하지만 그냥 와서 살짝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켜놓고 배속 걸고 복습을 한다라든가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2번 구운 김 같은 느낌으로 이번 한 학기 그러니까 요 컴소 4년 과정의 스타트를 저랑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혼자 하기 싫다, 혼자 하기 좀 그렇다라면은 우리 같은 수업 듣는 친구랑 같이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 2, 3반 친구 같이 밥 먹는 친구 있다. 그러면 그 친구도 한테 영상 보여주고 우린 이런 거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한다라든가 하면 여러분의 어떤 이번 한 학기의 전공자로서의 준비 과정의 밀도를 좀 더 인텐스하게 가져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800명 톡방된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작년에 소입설 들은 사람, 재작년, 3년 전, 10년 전에 소입설 들은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 4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심야에도
내지 이 관련한 내용 파이썬 머시 어떤 내용 궁금하다 해서 거기다 질문 올리면 금방금방 답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물론 보일 때마다 답장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요 4반 수강 신청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등록금에 같이 뽕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살짝 생각해서 맨날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놀아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자, 그래. 여러분 막 미팅 가고 할 거잖아요. 사실 미팅은 그렇게까지 막 그 이제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놀러 나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이제 소개팅 나가고 하면은 자 봐봐요. 이 공창컴 수업 듣는 거랑 그 소개팅 나가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 생각하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 생각해봐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공창컴 수업, 여러분 우리 학교 컴수 들어와서 공창컴 수업 듣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침에 등교해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근데 소개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혈통의 문제, 다이너스티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개팅 연락이 딱 왔어요.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금요일 11시가 아니면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날은 그냥 쿨하게 결석하는 거예요. 4번까지는 소개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회비용을 잡고 결정을 내려도 나중에 얼마든지 백업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죠. 그 다음에 24시간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톡방이 있죠. 와 같이 준비를 해놨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하면은 내가 큰 사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마음이 동한다라면 최대한 오늘 하루는 뽑아내고 다음 날로 넘어가자와 같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두고 뭐 그런 생각 별로 없다 그럼 쿨하게 놀고 결석해버리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한 학기를 주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가면서 저울질을 해가면서 보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도 그런 느낌의 여러분들이 60명이 앉아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은 파이썬 C 전혀 모르긴 하지만 종강하는 시점에는 확실히 내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한 학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 그럼 이제 가방 싸셔도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12시 9분에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9시 수업이에요, 여러분.